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니어 여러분을 위한 유익한 건강 정보와 생활의 팁을 전해드리고 또 아름다운 음악과 귀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되어서 내 딸이 신부가 되었네. 수많은 기억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간다. 난 아직 기억한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나를 향해 내딛던 너의 손살같이 우리를 지나가고 이렇게 오늘 넌 신부가 됐구나. 청년이었던 나는 이렇게 늙어졌지만 너는 지금 아름답구나. 사진들을 하나씩 넘겨보며 우리의 시간을 꺼내어 보았다. 나에게 주었던 수많은 기쁨들 너로 인해 난 행복했었다. 지금 들으신 곡은 남성 중창단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5월이 되어서라는 곡입니다. 상속에 대한 준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더라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엄청난 세금과 소요되는 시간 때문에 자칫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을 물려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 규모에 따라 세금 액수가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에스테이트 텍스는 재산을 물려받는 자녀가 내는 세금이고, 증여세, 기프트 텍스는 돈을 받은 사람이 내지 않고 돈을 준 사람이 낸다고 보면 됩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상속세가 없는 33개 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상속재산에 세금을 징수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보면 부모 한쪽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1292만 달러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모 양쪽으로부터 받았다면 $2584만 달러까지입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상속세가 40%까지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2023년 기준 $2584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증여도 가능합니다.
평생증여 면제액은 위에 언급한 상속세 면제액과 통합세액입니다. 즉, 미리 증여해준 만큼 사후 쓸 수 있는 상속세 면제액을 줄이게 됩니다. 그 외에 연간 증여 면제액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세금 보고 없이 평생 쓸 수 있는 면제액을 줄이지 않고 쓸 수 있는 연간 증여 면제액은 받는 사람 기준으로 2023년 현재 1인당 17,000달러입니다. 증여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주 등에도 적용됩니다. 손주가 10명일 경우 1명당 17,000달러의 상한선만 지키면 평생 쓸 수 있는 증여 면제액을 쓰지 않고도 10명의 손주에게 총 17만 달러를 매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헬렌나 상속 전문 변호사님이 알려주는 안전하고 확실하게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코 뜰 사이 없이 바쁘게 살아온 지난날, 하루하루 먹고 살고 아이들 교육시키다 보니 평생 벌어서 남은 재산은 잘해야 번듯한 집 한 채, 좀 더 열심히 일할 것을 하는 후회와 함께 재테크 같은 투자의 운이 조금 더 따랐다면 집세 받을 집 한두 채 정도 더 사두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제 좀 살만해지니 나이는 벌써 60이 훌쩍 넘어 건강도 이전 같지 않고 메디칼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스러운 시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나이 지긋한 고객들이 사무실을 찾아와서 가장 먼저 묻는 말 중 하나가 본인 명의로 돼 있는 집을 지금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본인은 집을 자녀들에게 넘기고 양로병원에 들어가거나 메디칼 등 정부 보조 혜택을 받으며 살면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입니다. 하지만 질문하는 고객 스스로도 이 선택이 과연 옳은 것인지 불안해합니다. 이런 고객들은 본인 명의로 된 집이 정부 보조나 메디칼 혜택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받은 메디칼 비용 때문에 본인 사후 정부에서 집을 빼앗아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자녀들에게 지금 넘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대부분 NO, 아니다입니다. 평생을 일해서 장만한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느끼는 부모 스스로의 허탈감 때문이기도 하지만 집을 물려받은 자녀가 떠안을 엄청난 양도 소득세 부담 때문이기도 합니다.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선택입니다. 부모가 생전에 자식에게 집을 증여하게 되면 증여받은 자녀가 나중에 집을 팔 때 엄청난 양도 소득세를 물어야 합니다. 부모가 몇십 년 전 처음 집을 샀을 때 집값보다 현재 집값이 많이 올라서 그 오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녀가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본인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사후 상속을 통해 자녀에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후 상속으로 넘겨주게 되면 사망일을 기준으로 기준 가치 상승, 스태프업인 베이시스를 적용받아 사망 시점 시장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자녀가 부모 사망 시점 주택시장의 가격으로 집을 산 것처럼 되어 물려받은 집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대폭 줄거나 때로는 내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절세 방법은 비단 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렌트를 받던 건물이나 주식, 뮤추얼 펀드 등 구입 후 가격 상승을 노린 투자성 상품이라면 모두 해당됩니다. 이런 재산들은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부모 사망 후 자녀가 상속받도록 하면 기준가치 상승의 혜택을 통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게 되지만 생전에 선물로 증여하게 되면 부모가 오래전 구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돼 세금 폭탄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재밌는 것은 캘리포니아와 같이 부부 공동재산제를 선택한 주에서는 이런 기준가치 상승, 스태프업인 베이시스의 혜택을 2번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부부가 함께 구입한 집을 리빙 트러스트로 이전시켜 놓았을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만 사망하면 나머지 배우자는 집값 전체에 대해 기준가치 상승 원칙을 적용받게 됩니다. 남은 배우자가 집을 처분할 경우도 양도소득세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배우자가 팔지 않고 계속 집을 보유하고 있다가 사망 후 자녀에게 상속으로 남겨주면 다시 또 기준가치 상승 원칙을 적용을 받게 돼 자녀가 집을 처분해도 역시 엄청난 양도 소득세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면
부모가 생전에 미리 자녀에게 집을 증여로 넘겨주는 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지난 2017년 1월 이후 사망한 사람의 경우 비록 고인이 생전에 오래도록 메디칼 혜택을 받았더라도 그 금액을 되갚지 않아도 되는 법령을 새로 제정됐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리빙 트러스트나 기타 다른 상속 계획을 통해 상속 법원에 가지 않고 바로 자녀에게 상속될 재산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여러모로 집이나 건물 등은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하기보다는 사후에 상속으로 넘겨주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기부를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은 허름한 집에 살면서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유명 배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무 그늘에 앉아 쉴 수 있는 건 다른 누군가가 오래전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입니다. 부를 사회에 환원하면 훗날 우리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일 터입니다. 김종섭 서울대총동창 회장은 소망의 사역의 감동, 소망의 평생회원이 되셨습니다. 한국서 기부 큰손으로 알려져 있는 기업인입니다. 기부를 하면 주머니가 그만큼 비어야 하는데 되레 돈을 더 많이 벌게 돼 기부를 또 하게 된다고 하십니다. 나는 기부를 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것이 좌우명이라고 하십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비영리 봉사단체여서 수익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 쓸 곳만 많습니다.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존비 내과 전문의는 올해 90세가 된 아버지와 85세 장모를 한 집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효심이 지극해 장모도 친어머니 못지않게 극진히 보살피십니다. 노인 환자들을 보면 부모 같은 생각이 들어 꼼꼼히 건강을 챙겨드립니다. 존디 부부가 소망 소사이어티에 5만 달러나 되는 큰 돈을 보내오셨습니다. 부부는 평소 소망의 사역이 치매와 죽음 준비 등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 특화된 것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시니 커뮤니티로선 없어선 안 될 기관이지요. 부부는 소망 소사이어티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아프리카 차드에 우물을 파는 등 생명 살리기 캠페인도 적극 펼치고 있어 돕기로 맘을 먹고는 5만 달러를 쾌척한 것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부부의 기부금 5만 달러 가운데 2만 달러는 소망의 운영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차드에 우물 8개를 파고 쌀 지원 등에 사용했습니다. 부부는 매년 5만 달러 가량을 커뮤니티에 환원하는 기부 천사입니다. 2년 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한 곳에 집중 지원하게 됐다며 차드의 소망학교 건립에도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부부는 전에도 우물 3개를 팠는데 8개를 추가해 모두 11개의 우물을 파셨습니다.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기부하고 봉사하는지 찾고 발견한 사람들이다. 어쩌면 존 리 부부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72세인 A 여사는 마켓에서 10년을 캐시어로 일했습니다. 생활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매달 100달러를 봉급에서 떼어내 저축했습니다.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10년을 모으니 12,000달러나 됐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4년 전에는 소망 소사이어티 평생회원에 가입해 소망의 가족이 되셨습니다. A 여사는 2년 전에 100달러짜리 100장을 들고 소망을 찾아오셨습니다. 이른바 콜드캐시로 10,000달러나 됐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알아서 좋은 일에 써주세요. 어디에 써달라는 주문도 없었습니다. 그는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며 철저히 익명으로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차가 없는 그는 택시를 불러 타고 오셨습니다. 집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지만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아니에요. 바쁘신 분들에게 민폐 끼치기 싫어요. A 여사는 스태프들의 호의를 마다한 채 택시를 불렀습니다. A 여사가 소망을 알게 된 것은 소망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였습니다.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 처리가 마음에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돈에 관한 전혀 잡음이 없어 믿음이 갔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소망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그 자신 삶의 마무리를 잘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소망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 10년 모은 돈을 아낌없이 건네셨습니다. 사랑은 나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A 여사야말로 나눔의 미덕을 실천하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소망중창단의 과수원 길이라는 곡 함께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의 5분 메시지 설교 전해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5절이고 제목은 베스트 라이프를 살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자들이 동일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마지막 남길 말이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이죠. 이 사람은 전 세계 미디어의 혁명을 가져왔다고 할 정도로 큰 업적을 남겼던 인물입니다. 그는 세계 1위 기업인 애플의 공동 창시자였고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픽사의 창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2011년 8월 24일 자신의 CEO직을 사임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스티브 잡스가 잡을 그만두겠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임하겠다는 뉴스만으로 애플사의 주가가 5%나 폭락했다고 합니다마는 정작 사임을 하면서 그가 남겼던 말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와야 할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Unfortunately, that day has come.
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신 대로 그는 8년째 췌장암을 앓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을 발표하고 나서 정확하게 6주 뒤에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남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여러 유튜브에서 이것을 소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확한 것은 침상에서 그의 임종을 지켜본 가족들이 전한 말입니다. 딱 2마디였다고 하죠. 오, 와우. 이것은 감탄사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것을 본 충격에 대한 반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와야 할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온 날을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남긴 것이 없다고 허무하게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좀 더 잘 살았더라면, 좀 더 사랑했더라면 하며 못다한 삶을 아쉬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노라고 자랑스럽게 인생을 고백하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케이스는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인가요? 실패인가요? 후회스러운가요? 자랑스러운가요? 사실상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기준은 우리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시작자이시면서 동시에 최후 평가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인정해야 성공인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환호를 치고 박수를 보내주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그 인생은 실격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시면 성공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나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인생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결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목적 위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코스타라고 하는 유명한 모임이 있죠. 우리 매년 시카고 그 웨스턴 칼리지에서 모이는 유학생들을 위한 모임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강사로 초청을 받고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함께 오셨던 한국에서 오신 강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유수한 법과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서 검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검사직을 사임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그리고 코넬 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다시 한국에 나와서 한 국립대학교에서 법과대 교수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이 정도면 제법 잘 나가는 인생 아닌가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이죠. 근데 이분이 자신의 이 성공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 주셨어.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 성공하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분이 중학교 2학년 때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본인은 다윗의 역할을 맡게 되고 덩치가 큰 자기 친구가 골리앗의 역할을 맡게 됐는데, 연극이 시작되면 스폰지로 만든 돌멩이를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탁 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분은 운동신경이 전혀 없는 사람, 하여튼 스포츠라고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돌멩이가 똑바로 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연극이 시작하기 직전에 자기 친구 골리앗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연습을 해도 안 되니 한 가지 부탁을 하자. 내가 볼을 던지면 어디로 던지든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넘어져라. 너 쪽으로 오든 오지 않든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넘어져라. 관중들은 멀리서 보니까 잘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연극의 막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자기 순서가 와서 돌을 돌려서 던졌는데요. 놀랍게도 정확하게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딱 맞는 것입니다. 이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이분이 크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은 지금까지 성경을 볼 때마다 다윗이 평소에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맞춘 것이다, 그렇게 본인도 생각을 했고 그렇게 설교하시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그 연극에서 이걸 체험하는 순간 그게 아니라는 깨달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가 던져도 맞출 수 있다는 사실. 다윗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누구나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성공의 성취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나의 노력도 필요하긴 하지만 환경이나 운명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내 성공의 근본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워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사전 의료 지시서가 포함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함으로써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사고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을 때 어떠한 의료 행위를 받을 것인가를 미리 결정하고 문서로 남겨 환자와 가족이 존엄한 임종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오렌지 카운티 애나하임 한인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창단은 조가 프로젝트를 통해 장례식과 추모 예배에서 고인이 평소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와 노래를 부르며 고인의 마지막 천국가는 길을 아름다운 음악으로 채우는 조가 프로젝트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 전화 562-977-4580 또는 이메일 소망@소맹서사이어티.org로 하시면 됩니다. 공연 소식입니다. 다음 달 6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에 은혜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에서 한인기독합창단 20주년 기념 연주회가 있습니다. 한인기독합창단, 한인기독 오케스트라, 그리고 소망중창단이 멘델스존의 엘리야를 공연한다고 합니다. 지휘는 제갈소망씨가, 반주는 김송미씨가 맡았습니다. 입장료는 $30입니다. 관련 문의는 소망소사이어티, 전화 5620-977-4580 또는 김은영 한인기독합창단 단장에게 하시면 됩니다. 기빙코리아의 조사에 의하면 2000년도 초반에는 기부하는 이유로 동정심이 60%로 1위를 차지했으나 2017년도 이후부터는 사회적 책임감이 30%에 달하며 또한 기부하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기부한다고 대답한 사람들도 20%나 차지했다고 합니다. 2020년 보건사회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기부를 하면 삶의 만족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경감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옛날 속담에 콩 한쪽도 나눠 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콩 한쪽을 나누는 일은 분명 내 몫이 줄어드는 일이지만 나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따뜻하게 하는 아름다운 나눔의 지혜라는 것을 벌써 알고 계셨나 봅니다. 소망 소사이어티는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 한인들의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는 물론 아프리카 차드 생명 살리기 캠페인에 힘쓰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가 만들어 나가는 아름다운 기부 문화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렵니까? 지금까지 소망의 시간이었습니다.